자, 이번엔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분이 하신 말씀. 이 앙드레 코스톨란이 관련해가지고 책이 3권이 있거든요. 시리즈로 있는데 심리 투자 법칙부터 시작해서 이게 2번째 책이고,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이런 등등 3가지 책인데 3가지 책 모두 읽어볼 만합니다. 투자하는 사람이면 다 읽어볼 만하고, 이분이 가치 투자를 지향했다 이런 건 아닌데요. 그래도 굉장히 성공한 투자자이기 때문에, 성공한 투자자에게는 항상 배울 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읽었었고, 이분이 언급했던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이번에 하고 싶었던 얘기는 주가 폭락을 예측하는 법. 요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제가 한번 원문을 넣어 보겠습니다. 시세가 상승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욱더 많은 주식들이 큰 손에서 작은 손으로 가게 된다. 즉 심리적으로 안정된 증권시장 참여자들로부터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증권시장 참여자에게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주식들이 작은 손들 속에 머물러 있게 되면 주가 폭락은 곧바로 눈앞에 닥쳐오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주가 폭락을 예측하는 법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매매하면서 주가가 흘러가면서 근저에 매매하는 뒤편에 있는 상대방들, 혹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한번 고민해보게 하는 글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저번에 한번 그림처럼 그려가지고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말씀드리기로는 이런 거 얘기했었죠. 이제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좀 큰 손들이 있는데, 이 손들이 조금씩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 뭐 이렇게 조그매져서 나중에 여기 정점에서는 이제 작은 손들만 남게 된다. 저 말을 이제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은 큰 손, 작은 손 하면 이제 뭔가 좀 음험하고, 혹은 알 수 없는 뭔가의, 저기 큰 손이 붙었어, 뭐 약간 이런 테마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이걸 좀 다르게 얘기하면요, 둔감한 투자자, 그리고 여기는 예민한 투자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실 이 둔감한 투자자들이 많았을 때가 바닥이고, 예민한 투자자가 많아지면 꼭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어떤 종목을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하면 더 편할 텐데,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모두 별로 지금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종목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전력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은 이러죠. 전기료 인상도 못했어요. 연동제를 하자고 했죠. 안 좋을 때 연동제를 해가지고 좋을 때도 같이 올리고 안 좋을 땐 내리고, 요거 하자 했는데 유가가 올라가면서 연동제도 못했어요. 그러면 원전이 계속 지어져가지고 원가율이 낮아지느냐? 원가율도 안 낮아지죠.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가도 안 낮아지고 가격도 못 올리고, 그 다음에 근데 실제로 유가는 또 지금 조금 주춤하고는 있지만 또 오르고 있죠.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전기료는 안 올려주지. 이번 정부에서 전기료 인상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당연히 한국전력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리포트들을 안 봤지만 대부분 홀드겠죠. 홀드일 거고, 사람들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가격이 당연히 예년에 뭐 5, 6만 원 하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한 2만 원대, 2만 4천 이러고 있죠, 지금.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인데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 2만 원 찍고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 이 상황에도 누군가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회사가 2만 주를 발행했다. 그러면 나는 없지만 누군가는 그 2만 주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요 2만 주를 가지고 있는, 2만 주가 아닙니다. 물론 이 회사가 2만 주를 발행했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총 2만 주라고 치면, 그래, 정부가 반을 가지고 있으니까 1만 주 가지고, 그럼 이 만 주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뭘까요? 도대체 이렇게 주가도 빠지고 그렇다고 배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 긍정적인 게 하나도 없는데, 이 구간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초보 때 없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 나는 저 회사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카운터 파티라고 하죠. 나 말고 이 주식을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었어. 그걸 팔았어. 뭐 5만 원에서 팔았어. 팔고 해가지고 이 2만 원대에서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거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한전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가 이제 계속 날 텐데, 계속 나고 있죠. 전기료 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원가 절감을 안 한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저는 아주 크리티컬한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기사도 나고,
그런 기사들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냥 이러고 있어요. 거기서 만약에 더 안 좋은 기사가 나도 뭐 이렇게 내려가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 여기 계신 분들은 아까 말했던 둔감한 투자자들이거든요. 다양한 이유로 들어와 있겠죠. PBR이 너무 낮다. 0.1x배가 말이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2011년에 그랬듯이 전기료 올려주겠지 등등, 아니면 유가가 빠지겠지, 별별 생각이 다 있겠죠. 여러 가지 어떤 기대에 의해서 가지고 있을 텐데 공통된 요소는 둔감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예민한 사람이면 이미 다 빠졌겠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위에 있는 주식은 어떤 주식이다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굉장히 피크해서 최근에 뭐 이렇게 푹푹 빠지는 이런 종목들이 몇 번 있었죠.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15% 빠지고 7% 빠지고 뭐 이렇게 되는 이런 종목은 어떤 상황이냐? 예민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 예민한 사람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게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르니까 바이, 내리니까 셀, 요 사고에서 굉장히 벗어나야 됩니다. 반대로 오르니까 이제 여기에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아지죠. 비중으로 보면. 왜냐? 여기 올랐을 때는 다양한 대중들이 유입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려갔을 때는 아무래도 잘 아는 사람들이 버티겠죠. 그 어쩔 수 없이 버티는 사람도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셀은 안 하는 거죠. 근성홀딩이 많아집니다. 여기는 근성홀딩이 없죠. 그러니까 내려갈 여지가 없다는 거고, 그래서 요약을 하면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이렇게 올라가서 예민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폭락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제가 자극적으로 예측하는 법이라고 줄여서 얘기하긴 했지만, 그 예측이라는 걸 완전히 할 수는 없겠지만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예측은 못하더라도 미래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이럴 거다라는 어떤 통계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고적으로 봤을 때 요런 상황이면 아무래도 이렇더라 하는 경향을 알고 있는 거죠. 그 경향을 알고 대비를 하는 것이 결국은 대응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자 했던 말은 요런 상황에서는 좀 위험하다는 걸 인지를 해라.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내려가서 근성홀딩론자가 많아지면 여기는 거의 바닥에 가까워졌음을 인지해라는 거죠. 법이 또 같은 얘기를 했죠. Never lose money. 그리고 돈을 잃지 않으면, 돈을 안 잃는다는 거 반대말은 돈을 번다는 거잖아요. 잃지만 않으면 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잃지 않는 투자를 하려면 요 근성홀딩 농자가 왜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그러면 어떤 시점에 들어가야 할까? 이런 걸 고민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사고가 다른 쪽으로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주가란 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선결 조건이 뭐냐면요, 신념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민 리버전이란 얘기를 해야 되고, 민 리버전이란 게 무슨 말이냐 했을 때 한국말로 평균 회귀라고 하거든요. 별다른 일이 없으면 잘 되는 것도 좀 안 되고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 투자에서 크게 두 가지 신념 체계가 있는데 이 신념 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신념 체계 여러 개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잘 되던 사람이 계속 잘 된다, 이런 신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잘 되던 거는 안 되고 안 되던 건 잘 된다, 이런 신념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 게 이제 평균 회귀에 가까운 거고, 1번을 뭘로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가치 투자자들 중에도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모멘텀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거든요. 근데 뭐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회사가 계속 잘해왔으면 앞으로도 잘하겠지, 이런 거 있잖아요. LG생활건강 워낙 좋고 CEO도 굉장히 훌륭하고, 아직 그분이 하시나요? 차석용 CEO였나? 이분이 굉장히 잘하는 걸로 유명했었고, 저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뒤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지만 굉장히 이 회사가 승승장구를 계속 이어나갈 거다, 그 이유에 대해서 되게 이유가 많이 달리게 되죠. 왜냐면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잘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죠. 그래서 뭐 때문에 잘해왔고 그게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잘하던 놈이 계속 잘할 거야, 못하던 놈은 계속 못할 거야
라는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거가 일반적인 신념이긴 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믿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되게 일반적인 사고입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흐름이란 것이 갑자기 이렇게 막 확 변하거나 이런 일이 잘 없기 때문에 이 변곡점을 알기보다는 대부분의 확률적으로 요 구간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으면 요렇게 되겠지 라는 추정을 많이 하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대다수가 1번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요 변곡점이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요거 이어지고 요 다음에 이어지니까 내가 좀 일찍 발견했으면 그래 요게 요만큼 이어지겠지 라는 믿음이 있는 거고, 요렇게 베팅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사실은 2번에 대한 신념이 좀 있는 편이에요. 2번이 아까 말했듯이 평균회귀죠. 평균회귀. 무슨 말이냐, 증권 분석에 보면 증권 분석, 이게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아저씨가 쓴 책인데, 요 쓴 책의 서문 앞쪽인가 귀퉁이에 보면 이 호레이스라는 사람의 시를 이렇게 인용을 해놨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 잘 되고 있는 애들은 대다수 중 굉장히 많은 수가 안 될 거고, 안 되고 있는 애들이 라이즈 하리라 말을 써놨습니다. 저는 이게 이 사람의 기본 신념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자산운용사에 다닐 때 거기서 이제 무슨 애니얼 리포트 같은 걸 썼는데, 거기에 이제 매니저별로 이렇게 자기가 믿는 신념을 한 문장으로 써라. 그래서 제가 요거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이 마케팅 팀에서 무슨 이런 저주스러운 말을 쓰느냐 해가지고 밖으로 먹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일반적인 벼가 익듯이 뭐 그런 투자를 하는 것이 가치 투자다 뭐 이런 식의 글을 썼던 게 생각이 나는데, 그만큼 저는 요거를 되게 믿거든요. 잘 되는 놈이 안 될 것이고 안 되는 놈이 잘 되리라. 그래서 요거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주가의 움직임에 대해서 요거를 기반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워드 막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도 이제 가치 투자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쓴 책 중에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가의 움직임을 시계추에 비유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시계추가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갔다가 여기서 좀 빨라지고 여기선 점점 느려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다시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요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선 속도가 빠르고 여기선 속도가 느리고, 그래서 이제 요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이제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구술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기억하는 인상은 뭐냐, 이게 주가가 시계추처럼 움직인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다운이고 이게 업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인다 생각하면 사실은 여기에 멈추는 이 순간을 딱 잘랐을 때, 혹은 또 여기에 있을 때 여기의 순간을 딱 프레임으로 잘랐을 때, 여러분 여기서 여기로 갈 건지 일로 갈 건지 알 수 있습니까? 순간을 찍었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사진으로 이렇게 딱 찍었다, 시계추가 딱 여기에 중간에 있으면 여기로 움직이고 있는 거다 여기로 움직이는 거다 라고 말했을 때 어느 쪽인지 말할 수 있나요? 저는 이게 확률적으로 50대 50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계가 요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가가지고 얘가 요렇게 갔다가 다시 요렇게 왔다가 한다면 요 중간 어디, 혹은 또 여기 어디서 사진을 딱 찍었어요. 아, 얘가 요렇게 돼 있는데 선이 요렇게 돼 있으니까 얘가 지금 여기서 이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정확하게 50대 50이죠. 사실 중간이라면. 근데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확률이 요렇게 갈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90대 10이 될 거고, 그래서 90이 이쪽이라고 생각하면 또 반대로 여기 10대 90이 될 거고, 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확률적으로 어느 순간을 찍었을 때 그게 양쪽 극단이면 반대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요 중간은 뭐냐면 주가의 흐름상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딱 단면을 찍어 놓으면 얘가 과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갔지만 여기 얘가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인지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인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양쪽 극단으로 가다 보면 속도는 점점점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이쪽을 향한다. 요게 민 리버전이에요. 이런 겁니다. 민 리버전에 대해서 다시 또 얘기를 하자면, 어떤 회사가 되게 잘해요. 뭐를 얘기할까요? 요즘에 잘 되는 게 뭐가 있죠? 그럼 배달 오토바이. 이걸로 요즘에 월에 500만 원을 벌었다, 1000만 원을 벌었다, 뭐 이런 글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여기에 이제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선구자들이 이렇게 배달 오토바이 일을 했겠죠. 그래서 해가지고 500씩 1000만 원씩 벌었다 치면 이제 많은 오토바이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죠. 왜냐? 돈이 잘 벌리니까.
내가 월급 200 받고 그냥 일하느니 나는 500씩 벌래 자유롭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받는 콜수가 떨어지죠. 그러면 콜수가 떨어지면서 자기가 평균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디맨드가 계속 커지지 않는 이상 당연히 월 수입이 500에서 400이 되고 300이 되고 이게 어떤 평균점에 도달할 때까지 떨어지겠죠. 그리고 너무 내려갔다. 예를 들어 100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진입자들 중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일로 전환을 하겠죠. 아, 난 다른 일 해야지. 이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또 100만 원까지 갔던 금액이 다시 200이 되고 300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00이 중간점이라고 치면 그게 중간점인지는 제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중간점이라고 치면 이게 많이 벌던 사람들이 있다 보면은 소문이 나가지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적게 번다고 하면 엑싯을 많이 해서 다시 올라가고 요게 민 리버점입니다. 이게 경제에 대한 믿음과 주가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걸 만약에 믿지 않으면 사실 이 영상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가 움직임에 대한 믿음은 어떤 정도냐면 신이 다른 거랑 똑같아요. 부처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나눠서 나는 부처를 믿고 넌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논해보자.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로 믿음 체계가 다른 사람들이 둘이 만나가지고 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민 리버전을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더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만약에 민 리버전이 어느 정도 평균회기가 말이 된다. 나는 좀 그런 쪽에 대한 흥미가 있어 한다면은 이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여태까지 말했고 앞으로도 말할 그 얘기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다시 얘기를 돌아가자면 그래서 평균을 이렇게 회귀를 한다는 거예요. 잘 되면 또 안 되고 안 되면 잘 되고 요거를 이제 중력을 이겨내는 것이 이제 버핏이 말했던 위대한 기업이죠. 위대한 기업. 그레이트한 컴퍼니를 굿 프라이스에 사라. 할 때 이 그레이트한 컴퍼니입니다. 근데 이 그레이트한 컴퍼니가 많지 않죠. 펀치카드 20개 중에 하나 찍는 심정으로 해라. 그만큼 그레이트한 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매하는 대부분의 99.9%의 종목은 그레이트한 컴퍼니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벤 그레이엄의 방식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은 제일 처음에 주식을 하고 여의도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요거였습니다. 아, 버핏처럼 해야지.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되게 많이 보고 정말 엑셀런트한 회사를 찾아내야겠다. 찾아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검증해 보니까 요런 기업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성과를 내는 방법이 뭐냐? 아까 민 리버전을 믿는 어떤 신념 체계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는 현실적으로 버는 방식은 벤자민 그레이엄이 하던 방식과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컨트레리언 신념 체계를 조금 섞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역발상 투자인데요. 역발상 투자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평균으로 돌아갈 거라고 믿는다면 배팅을 할 때 50대 50이 낫습니까? 90대 10이 낫습니까? 저는 90대 10이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0대 10인 상태에서 투자를 요렇게 가겠다. 지금은 이렇게 가고 있지만 요렇게 가겠다. 여기가 다운이면 여기가 업이겠죠. 가겠다라고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죠. 주가는 한쪽으로 좀 많이 몰리면 물론 이제 이거에는 가장 중요한 가정이 있어야 되는데 밸런스시트 튼튼하다. 재무 상태가 되게 튼튼하다. 요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업이 버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튼튼하다면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이렇게 다시 평균점으로 가더라 하는 것이 제가 믿는 신념 체계이고 주가는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다음에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피드백을 좀 들어보고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오늘은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이게 앙드레 코스톨라니라는 분 책 이름이 이랬죠. 근데 이제 요 얘기를 함으로써 장기 투자에 관해서 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으며 어떤 게 올바른 방향인지 이런 얘기를 제 기준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넘버스랑 심리로 이루어진 것이며 심리학을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심리에 관련한 책을 공부를 많이 한다는 등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인문 관련해서는 역사 얘기도 좀 하지만 어쨌든 뭐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건 심리하면 대중의 심리, 남의 심리를 파악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이용을 할까 이렇게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심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중의 심리를 파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의 심리를 이해하고 내가 정말 논리적인 과정을 겪고 있는지 혹은 바이어스가 있는지 편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잘 성찰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찰리 먼거가 책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득의 심리학을 쓴 로버트 치알디니 책을 최고로 꼽으면서 이게 교재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좀 읽어보면 거의 많은 편향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편향, 예를 들어주는데 먼거가 하고자 했던 말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편향들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얼마나 편향 속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지를 꾸준히 자아 성찰을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장기 투자에 연관돼서 왜 얘기를 하려고 하냐 했을 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예전에 제가 처음에 투자를 할 때만 해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한다는 게 유행이 아니었어요. 되게 신기하죠. 그 당시에는 모멘텀을 본다든지 혹은 실적을 본다든지 해서 흔히 말하는 스마트하게 잘라가면서 다음에 또 투자하고 이런 게 좀 더 우세했고, 흔히 요즘에서 단타라고들 얘기하지만 한 2, 3년 보는 것들이 그 당시에는 장기로 여겨졌습니다. 지금은 5년, 10년 이렇게 보고 혹은 아예 안 판다 극단적으로 가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2, 3년조차 장기로 여겨졌어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16년, 2022년 요 기간 동안 많은 성장주, 흔히 말하는 테크 버블이 생기면서 많은 성과를 보여줬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이런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장기 투자에 대해서. 근데 저는 요 장기 투자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 중에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좀 편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1번 썬큰 코스트가 있는 게 아닌가,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회사를 계속 공부하다 보면, 저도 저번에 예를 들었지만 되게 딥하게 보다 보면 디테일하게 고객사까지 200여 개 관련해서 정리를 하고 산업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자회사들 혹은 둘러싼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을 공부하다 보면 이 회사에 대해서 너무 깊이 애착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한 게 아까워서 나중에 내가 팔고 나서 오르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 한 종목만 보면 그런 건데 사실은 B, C, D, E 정말 많은 종목들이 오르고 내리고 하고 있죠. 그 와중에 내가 싼 거를 다시 고르면 거기서 성과를 내면 되는 건데, 여기서 내가 제일 잘 알았고 제일 열심히 했는데 이거에서 내가 팔고 나서 오른 거에 대한 무서움, 두려움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거 공부한 거 아까우니까 내가 스스로 익스플리시트하게 공부한 거 아까워서 이걸 좋아한다 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사실은 마음 기저에는 그게 깔려 있다는 거죠. 이게 공부한 것이 아까우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지만 만약에 이게 주가가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라고 한다면 저는 기꺼이 팔고 넘어갈 생각이 있거든요. 나중에 또 다른 이 회사가 다시 저평가가 되면 언제 만날 날이 오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해보라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얘기로 또 넘어가는데, 두 번째 흔히 보는 편향이 공부를 하기 싫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공부라는 게 한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딥하게 보는 거, 근데 그 딥함이 여기까지는 좀 유의미한 거고 여기는 약간 팬의 느낌으로 공부를 하는 느낌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선을 긋긴 해야겠죠. 근데 그 기업 가치를 결정한 것과는 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이렇게 많이 알게 된다. 그래서 이제 매니아가 되는 건데요. 문제는 결국에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주식이란 건 상대가치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가치평가는 전부 상대가치 평가입니다. DCF를 제외하고. 근데 DCF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여러 가지 오류가 생길 여지가 많죠. 조그만한 변수에 있어서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뭐 M&A를 정당화하거나 이런 수단으로 쓰이는 건데, 사실 우리가 흔히 하는 PER, PBR 이런 걸로 다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평가할 때. 요거는 전부 다 상대가치 평가예요. 그럼 당연히 다른 주식하고의 비교가 필요하고 그 비교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이거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공부를 하기 싫은 마음 때문에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싫은 거죠. 좀 재밌는 건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하제일 요리대회에 나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리대회를 나가는데 정말로 기본기도 안 갖추고 연습도 안 하고 깊이 공부를 안 해서 나간다면 입상을 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영역이든 간에 되게 깊게 공부하면 할수록 거기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죠.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주식이란 거는 항상 우연이라는 것이 겹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성과가 나기도 하거든요. 요리하고는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 중간중간 지배를 하다 보면 나는 이렇게 공부하지 않아도 성과가 나기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A만 주식을 그만할 게 아니라 B, C, D 계속 투자를 할 거죠. 그러면 그게 단건의 성공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시스템을 갖췄냐 이겁니다. 당연히 주식의 본질과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많이 이해할수록 지금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해서 이해가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주식이라는 성질 자체에도 더 이해가 높아지고, 기업을 보는 방식, 재무제표를 보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가지 편향, 1번 아까 말씀드린 썬큰 코스트하고 공부하기 싫은 마음,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섞여있지 않냐라는 거를 깊숙이 들여다 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일지를 쓰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샀는지, 왜 샀는지, 그거는 훼손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해 나감으로써 지금 당장은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내가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쳤는지, 그 시스템은 맞는 것인지를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 투자에서 갑론을박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장기 투자라는 건 하다 보니까 장기 투자가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난 이 종목 휘황찬란한 미래 때문에 10년, 20년 내가 죽을 때까지 애들한테 물려줄 거야, 이런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가격을 안 본다는 거죠. 가격이 급격히 올라가는데도 나는 홀딩 할 거야. 어떤 가격이든 용인해. 제가 얘기했죠. 500만 원 하던 다이아가 5억, 50억 이렇게 돼도 안 팔 거냐 이거죠. 저는 안 팔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주식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른 사고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다 보니까 장투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A와 B, C, D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많이 봤다고 치죠. 이게 여러 개 쓸 수 없으니까 뭐 Z까지 봤다 치면, 보던 와중에 얘가 좀 올랐어요. A가. 내가 이 종목을 좋아하는데 얘가 올랐어. 근데 오르고 나서도 비교해봤더니 Z까지 다 비교해봐도 얘가 제일 매력적이야. 그러다 보면 장기 투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의도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꾸준히 비교하면서 결과적으로 장기 투자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정도의 호흡을 가지고 있으라는 게 저는 장기 투자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지, 이거를 무조건 물리적으로 10년, 20년 가져가야만 장기 투자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매번 비교해 가면서 주가는 이만큼 올라왔는데 기업 가치가 꽤 따라잡거나 더 올라가서 아직 매력적인데, 혹은 다른 주식들이 다 오르고 해서 얘가 여전히 매력적이라든지, 다른 주식의 기업 가치가 훼손이 되면서 얘는 훼손되지 않았고 근데 주가는 아직은 그걸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고, 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A라는 주식을 2만원, 3만원에 샀다가 나중에 20만원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지, 그거를 나는 20만원까지 무조건 가져고 갈 거야 이렇게 투자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얘기를 좀 정리를 하자면, 장기 투자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이 진중한 투자하시는 사람들 말고요, 최근에 많이 유입된 한 90% 이상의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로 내가 썬큰 코스트 생각하지 않고 공부한 거 중요치 않아, 나는 그거 외에 그냥 이 회사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 혹은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공부해가지고 많이 비교했더니 여전히 내 종목이 제일 싸다, 그러면 저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과적인 장기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애초부터 정해놓고 너는 장기 투자할 종목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건 자기 스스로 이미 편향을 가지고 있고, 그 편향은 투자는 심리게임이다 라는 주제에 걸맞지 않은 거죠. 내가 이미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있고 내가 올바른 로지컬한 사고를 하지 않는다, 요거를 한번 돌이켜보고 내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감정이 배제된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가, 요거를 고민을 한다면 단건은 승리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냥 베팅한 사람들이 성과가 잘 날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부터 계속 테슬라가 버블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거 오를 수도 있는 거죠. 문제는 이 한 건 한 건이 아니라 A, B, C, D 계속된 투자에서 내가 꾸준한 성과를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자산을 쌓아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포트폴리오를 결국에는 매니징하는 능력이 있어야 자산이 쌓이는 거지, 내가 한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해서 자산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투자를 하면 좀 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